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3이 된 결혼 28년 차 며느리예요. 요즘 제 삶은 마치 폭풍우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잔잔했던 일상의 갑작스러운 거대한 파도가 덮쳐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문제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랑스러운 첫 손주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안에는 정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아기를 보면서 온 집안 가득 행복해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만은 왠지 모르게 계속 어두워 보여 저는 아주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출산 후유증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느닷없이 손주의 사주를 봐야 한다며 서둘러 유명하다는 철학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평소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왜 저러실까 싶었죠.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철학관에 다녀오셨다며 몹시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얘야, 정말 큰일 났다. 우리 손주 사주에 부모와 인연이 짧다고 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태어난 아기 사주에 부모 인연이 짧다니요?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철학관에서 그러는데이 사주는 부모가 이혼해야만 애군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죠? 남편도 옆에서 듣다가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엄마,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다 우리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그렇게 철이 없어서야.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이혼 종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네가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직 어린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요. 게다가 그 이유가 겨우 사주팔자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손주가 불행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정말 손주를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물러나야만 해.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어머니의 압박은 저를 숨 막히게 했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어머니의 완고함에 점점 지쳐가는 듯 했어요. 저희 부부의 금실은 원래 아주 좋았어요. 결혼 후 28년 동안 큰 다툼 없이 살아왔죠.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어머니의 이혼 종용이 시작되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의 고집을 꺾기 힘들고 저를 포기할 수도 없으니 매일같이 한숨만 쉬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급기야 점집에서 받아온 부적이라며 제게 건네기도 했어요.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 운을 막아준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라도 부적이라도 잘 지녀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이혼에 집착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께 전화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사주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니? 그건 다 핑계일 뿐이야. 엄마의 단호한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이혼 종용이 단순히 사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죠. 무언가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손주 돌잔치 날짜까지 잡아놓고 제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돌잔치 전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손주 팔자가 펴지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절대 이혼 못해요. 그 어떤 이유로도 가정을 깰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저희 부부는 매일 밤을 고민하며 보냈어요.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 막막하고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어머니의 이혼 종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전화가 가장 먼저 와 있었어요. 정신 차려라. 내가 고집부리면 우리 손주 불행해진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남편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지쳐가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어요.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아내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냐?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말없이 맥주만 마셨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 없이 한숨만 쉬었죠.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문제로 말 다툼하는 날도 잦아졌죠.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놓고 화낼 수도 없었어요. 그저 답답하고 서러웠죠.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내가 다 알아봐 줄게. 그러니 너는 몸만 나가면 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이혼 종용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는 저를 이미 남남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28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저를 버리려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 아이는 사춘기라 그런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죠. 엄마, 아빠 요즘 왜 자꾸 싸워요? 아이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너무나 걱정됐죠. 저는 친정 엄마께 다시 전화해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사주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니. 엄마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진정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집을 나온다고 해도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아이들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가족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라.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은 점점 더 어머니의 편을 드는 듯 했어요.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손주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건데.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면 저는 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내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완강하셔서. 남편의 대답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제 남편조차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8년간 쌓아온 가정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사주팔자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철학관이 어딘지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뒤를 밟았어요. 어머니의 행동에서 어떤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어머니는 익숙한 듯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저는 멀리서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익숙한 동네에 섰어요. 어머니는 내리자마자 한 건물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제가 알던 철학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는 상담실 같은 곳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남자는 낯이 익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의 조카, 그러니까 남편의 사촌 동생인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 남편의 막내 동생인 시누이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30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점쟁이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그게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하고 그 남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들킬까 봐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이모,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슬슬 들킬 것 같은데. 남자의 말에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내 가게 차릴 돈은 충분히 마련해 줄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남자와 어머니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걔가 이혼해서 나가야 우리 막내딸 유산이 늘어날 거 아니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한 진짜 이유는 손주 사주팔자가 아니라 바로 시누이의 유산 때문이었다니.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시누이를 유독 편애했었거든요.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머니는 늘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이 정도로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28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조용히 그곳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와 그 남자의 대화 내용이 맴돌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의 말을 믿어줄 리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남편도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어머니의 잔인한 속셈을 떠올리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마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남편도 제 말을 믿어줄 것이고 이 부당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다시 그곳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음기를 켜놓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가어머니의 조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잠식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싸워야 했으니까요.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는 날, 저는 준비한 녹음기를 들고 그녀의 뒤를 밟았어요. 제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저는 한 걸음 내딛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와 그 남자의 대화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죠. 그들의 목소리는 저를 향한 비웃음과 경멸로 가득했어요.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곧 이혼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그 남자는 낄낄대며 웃었어요. 이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생겼네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함께 섬뜩한 소름이 돋았죠. 이들은 저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철저히 농락하고 있었던 거죠. 녹음을 마치고 저는 조용히 그곳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바로 남편에게 들려줘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할까?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어머니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동시에 저에게 미안해할 수도 있겠죠. 저는 남편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어요. 저는 준비한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와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녹음이 끝나자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시누이 유산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줬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둔했어. 엄마가 설마 그럴 줄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으니까.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죠. 남편은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따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지금 당장 찾아가면 어머니는 오히려 발뺌할 거예요.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요. 저희는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어머니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을 만났어요. 저희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그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이혼 종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충격받았어요. 특히 남편의 막내 동생인 시누이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왜 이런 일을 꾸몄냐고 따졌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니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죠. 이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저희 가족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의 입지는 좁아졌죠. 남편은 어머니에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타이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저 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죠. 물론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강하고 현명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제 가정을 굳건히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아갈 거예요.